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이었고요. 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자, 오늘 또 올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저의 상황과 혹 저희 간혹가다 저희 아내의 상황도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나 저희 아내나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조금 기록에 남겨둬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여튼 지난주부터인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제 뒤로 뛰기, 뒤로 걷기 이런 거 하면서 장간막 운동을 하고, 그죠? 장간막이 이제 그 장간막 동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창자하고 다 연결이 돼 갖고 창자를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창자가 하락하는 거, 추락하는 걸 막아 주고, 또 창자끼리 유착되는 거, 창자끼리 같이 들러붙거나 꼬이는 걸 막아 주기 위해서 장간막이 층층이 이렇게 벽을 만들어 주고 유격을 생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랫배가 많이 나왔다, 위하수가 나타났다, 창자가 내려앉았다, 아랫배 쪽으로 자꾸 내려앉으니까 장간막이 좀 늘어지지 않았나, 창자가 늘어진 게 아니고 장간막 자체가 좀 처진 거 아닌가. 창자 자체가 처질 리는 없고요. 창자는 장간막에 연결되어 있고, 장간막은 약간 등 쪽, 그 상계 복강 외벽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척추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간막이 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 어떻게 하든 제가 이제 장간막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부터인가 저도 장간막이 올라왔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또 잠을 되게 불편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장간막이 저만큼 올라온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균형 잡기 한 19번, 20번 해서 콧물이 나서 이게 방치했더니만은 약간 녹은것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래 제가 감기약을 한 이틀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하루 정도 먹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콧물이 계속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저도 이렇게 맑은 형태의 콧물인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맑은 형태의 콧물인데 이게 계속 지금 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른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걸 감기다 이렇게 바라버리면 우리가 이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감기약 먹으면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장간막이 들리면서 창자정체가 들리면서 창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가스 양이 점점 많은데, 문제는 피도 같이 올라오면서, 장간막이 들리면서 피도 올라오면서 얼굴 쪽이 제가 약간 통통해진다, 약간 붓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통통해졌다 그러면, 나이 쉰 중반의 사람이 얼굴이 통통해지면 그게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 좀 부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탱탱해진다 이거예요. 그죠? 탱탱해지면서 문제는 비강도 부으면서, 비강이 이렇게 공기가 출입하는 어떤 그런 출입구도 자꾸 부으면서 가스가 올라와서 콧구멍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그 안에서 가스가 맴도니까 이게 가스가 유독성이 있어요. 가스가 좀 독해요. 진짜 독해요. 가스가 여기 이래 백태 이런 거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술 주변이 상해버려요. 자꾸 방치하면. 그 물로 자꾸 닦아내든가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안 하면, 관리를 안 해주면, 크림이나 이런 거 안 발라주면 이 입술 주변이 터버려요. 진짜 그래요. 이게 가스가 또 어설프게 나오면 또 입술 주변이 항상 마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강에 아주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은 형태의 어떤, 가스가 이렇게 자꾸 맴도니까 입 주변이 항상 좀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강이 콧구멍 속에서 이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계속 맴돌면 그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뇌에서 또 이렇게 신체에서 분비물이 자꾸 나와요. 그게 코예요, 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이 정도는 이제 내 몸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색깔이 이제 약간 노란색이나 탁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는, 야, 이거 뭐 좀 과하니까 너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돼. 뭐 이런 형태의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었고, 또 장간막이 올라온 걸 제가 밑으로 끄집어 내렸다, 이런 표현을 썼고,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콧물이 자꾸 나고, 저희 아내도 하루 정도 약을 먹고, 또 이제 그런 건 이제 색깔이 변한, 콧물이 이제 약간 노랗게 변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맑은 콧물이 어떡하나, 이게 자꾸 수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이걸 약간 뒤로 뛰는 거나 뒤로 걷는 거나 약간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한 번씩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스쿼트도 한 번씩 하고, 뒤로 걷는 걸 할 거냐 말 거냐 좀 통제도 좀 해야 되고, 전에는 창자가 많이 내려앉았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뛰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도 오랫동안 뒤로 많이 걷고 뒤로 많이 뛰고 했거든요. 그게 거기에 쌓이다 보니까 장관망이 올라오는 기능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어제도 뭐 뒤로 뛰는 걸 조금만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장관막이 또 올라오는 것도 경험했었고, 또 기립근 운동도 살짝 했는데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또 경험을 했었고. 자, 이제 문제는 장관막이 올라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좁아져 있던 그 장관막 윗부분이 이렇게 다시 이게 장관막이 들리다 보니까 좁아져 있던 게 이제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확장이 되면 불편해진다는 거죠. 불편해지고 위로 또 올라오는 혈액량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불편하지만 그건 원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보 전진 1보 후퇴 개념으로 그냥 장관막을 좀 끌어내린다. 그죠? 침팬지 걸음 걷든가, 좀 쪼그려 앉아 있든가, 스쿼트를 한다든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 있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장갑을 좀 뒤로 뛰는 거, 뒤로 걷는 걸 자제를 한다든가, 멈춘다든가 하면서 이제 장갑을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콧물이 나면 대체 이제 제가 오늘 그냥 콧물 얘기나 코 얘기를 좀 할게요. 코 얘기를 좀 하는데, 콧물이 나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도요, 콧물도 이렇게 가스를 녹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화시키면서, 콧물도 되게 독해요. 그죠? 코가 이게 자꾸 흘러나온 채로 놔두면 여기가 다 터버려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그죠? 코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침이 굉장히 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침이요, 벌레들한테는 벌레를 죽일 수도 있는 독성을 띠고 있어요. 그 소화액도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피부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생겨버리거든요. 콧물도 나왔는데 이제 코 내벽, 그 안쪽에서는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표면으로 나오면 이게 유독성을 그대로 표출한단 말입니다. 그죠? 콧물을 그러니까 코를 자꾸 그냥 휴지로 닦고, 아무리 휴지로 닦아도 막 물티슈로 닦으면 좀 낫겠죠. 닦아도 잔여 콧물이나 침이 묻어 있으면 트러블이 생겨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코에 옛날에 뭐 비염도 오래 하고 축농증도 앓았기 때문에 코에 대해서, 콧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일단은 대처하는 방법과 또 개선하는 방법,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좀 대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콧물이 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코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될 때 풀기는 풉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휴지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저는 한쪽 콧구멍을 막고 이렇게 세게 불면 이러면 콧물이 일단 있던 거는 쑥 빠지거든요. 근데 빠져나올 때 이게 코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면, 허옇게 보이면 바보처럼 보이겠죠. 이제, 이제 우스갯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코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물티슈가 있으면 좀 닦아주고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주변에 물이 있으면, 흐르는 수돗물이 있으면, 수도꼭지가 있고 수돗물이 있으면, 요게요, 저도 그냥 요령이 생겨서 가서 이렇게 일단 시원한 김에 가서 흥흥 한 2번씩 하면 콧물이 쑥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흐르는 그 수도꼭지에다가 콧구멍을 한쪽을 이렇게 그냥 갖다 대요. 그러면 이 콧구멍 한쪽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게 뭔가 이제 한쪽을 막히는 정도로 이렇게 수도꼭지에 콧구멍을 갖다 댄 상태에서 흥 하면요. 여기 어떤 외부의 공기, 대기 압력과 콧구멍 안수의 내부 압력이 연결이 되면서 잔존에 있는 콧물이 그냥 같이 흥 하는 순간에 압력이 걸리면서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냥 킁킁거리면 안 빠지는데 억지로 하면 막 나중에 귀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힘을 안 들고 흥흥 몇 번 하면 한 2-3번 하면 이 잔존 콧물이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가 왜 이게 대기 압을 이용해서 그 뭐 의자 하나 놓고 그 위에 물통 하나 놓고 이렇게 요 튜브 같은 거 이렇게 물 흐르는 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고 압력을 맞추면 이렇게 위에 있던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압과 어떤 외부 대기 압력과 제 몸 내의 어떤 체내 압력, 어떤 코 속에 비강의 압력 이런 게 연결이 되면서 같이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한번 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한 몇 번, 2-3번 해버리면 물로 씻으면 이게 중화작용이라면서 콧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비고 수건으로 딱 닦고 나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핸드크림이나 뭐 얼굴 로션이나 가볍게, 저는 핸드크림 자주 사용하는데, 핸드크림 이렇게 코 주변에 이렇게 입 주변에 한 번씩 발라버립니다. 발라버리면 아무 트러블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게 뭐 입술 주변에 백태 이런 거 항상 말 몇 마디 하면 백태 생기고 그랬거든요. 설태도 있었고, 코딱지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또 이게 킁킁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중이염 와버리고 골치 아파요. 또 코 점막이 너무 손상 입어버리면 또 이렇게 소염제 먹어야 되고. 그래 하여튼 좀 물로 씻어내는 게 제일 좋다. 좀 귀찮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콧물을 해결해야 될 때는 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저 사실은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실내 보일러가 돌아가서 보일러 소리가 지금 좀 들리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정을 해놨는데 한 1분 정도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콧물은 기왕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좀 제거를 해 주시고, 그죠? 근데 약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관막이 만약에 뒤로 뛰는 거나 뭐 기립근 운동을 한다는 거 균형을 맞추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다리에 있던 피, 복부 창자에 있던 피, 옆구리에 있던 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올라오다 보면 그동안 내려가서 이 위쪽은 전부 다 혈관이 좁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얼굴 쪽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얼굴 쪽이 혈관 손상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예측이 되는데, 특히 이 콧구멍, 뭐 잇몸, 뭐 눈, 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오랜 병이 걸렸으면 이쪽 혈액순환이보다는 혈액이 올라오는 게 점점 약해지면서 목 앞쪽 이런 쪽으로 점점 혈관이 좁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압력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강이 붓고 잇몸이 살짝 붓는 느낌, 잇몸이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피가 올라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문제는
잇몸까지 올라왔다, 코까지 올라왔다, 눈까지 올라왔다. 눈까지 올라오면 눈이 갈갈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압이 올라가니까 눈두덩이와 안구가 이렇게 자꾸 마찰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느낌 예전에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렇다고 이거 막 눈을 막 비비고 이러면 좀 다리끼 같은 것도 생기고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좀 그럴 때는 좀 병원에 그 약국에 가서 뭐 다리끼 약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안약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피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안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강 압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제가 어제 저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얼굴 마사지, 두피 마사지,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 뭐 얼굴 마사지하고 두피 마사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물론 뭐 턱관절 마사지, 귀 주변 마사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얼굴 쪽으로, 콧구멍은 얼굴 딱 정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게 이마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자, 목에도 좀 힘주고 얼굴 쪽으로 자꾸 마사지를 하고, 그죠? 요 또 코 위에 미간, 그러니까 눈썹 사이 그 위에 이쪽 이걸 자꾸 해주면요, 여기에 막혀서 비강의 압력을 올려가고 있던 그 피가 위로 자꾸 빠져나오면 콧구멍이 좀 자꾸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그 압력이 떨어진다. 이게 압력이 떨어지면 콧구멍이 열리면 이게 이 공기 길이 있거든요. 비강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콧구멍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공기 길이 있는데, 이게 요 두 점막 사이에 공기 길이 있는데 이게 부어버리면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 비강 10도에서 비강으로 올라왔던 가스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어설프게 이렇게 부어버리면, 막혀버리면 가스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 길은 약간은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콧물의 형태로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피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살 벌어지면서 가스가 슬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저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는 않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냥 동영상에 이 부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아침에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콧물이 덜 나고, 그냥 코도 좀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지금 밑에서 창자가 들리면서, 장관막이 들리면서 지금 피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 형태니까, 또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비강쯤에서, 코쯤에서 피가 상한선, 그 혈액의 상한선이라는 말을 옛날에 제가 쓰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원래 모든 건강할 때는 혈액의 상한선이 정수리까지 피가 끝까지 올라오는 형태였어요. 근데 몸이 균형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게 상한선이 자꾸 내려온다 이거야. 상한선이 이마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M자까지 내려왔다가 눈까지 내려왔다가 귀까지 내려왔다가, 귀에 내려오면 막 이명이 들리고 그러죠. 잇몸에 내려오면 막 잇몸이 붓고 막 그렇죠. 갑상선까지 내려오면 막 갑상선 항진증하고 막 이렇게, 혈액의 상한선이, 이게 뭐 상한선이라고 해서 뭐 그 위로 피가 안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경계선, 이렇게 뭔가 기압골, 뭐 하여튼 전선, 할렘 전선, 온난 전선하고 이런 거죠. 이게 어떤 흐름은 있는데, 어떤 이게 너무 그쪽에 세력이 그쪽으로 몰린다. 이게 피가 그쪽으로 몰려서 그 위로 충분히 못 올라간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오락내락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 보면 상한선이 올라오면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잇몸이 붓다가 코가 붓다가 눈이 갈갈하다가 두피가 따끔따끔하다가 이게 자꾸 올라오면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여튼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하여튼 심심하면 이렇게 그 맨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얼굴을 만지면 이게 얼굴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자꾸 손바닥에 이렇게 닿고 하면 습진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안 좋아요. 그 옆에 좀 깨끗한 수건이 있으면, 내가 얼굴 마사지 혹은 두피 마사지 전용 수건을 하나 두세요. 하루나 이틀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2, 3일 사용해도 괜찮을 겁니다. 뭐, 수건을 이렇게 대고, 그죠? 이래, 뭐 행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걸 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고 쭉 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 20번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코 나오면 한번 풀고 또 나왔으니까 또 한번 마사지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 코도 뚫리고 코가 뚫린다라는 막힌다라는 개념과 뚫린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막힌다라는 거는 상하선이 자꾸 상하선이 위에서 내려오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비강 쪽에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상하선이라는 거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저 이제 창자가 들리니까 상하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올라오고 있을 때 특히 얼굴 쪽으로 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콧물 문제 이게 콧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맑은 콧물이 진한 농의 형태로 노란색 콧물이 되면 결국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주일 만에 끝날 상황이라면 뭐 약을 먹고 해결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못 도와주고 있고 이러면 장갑막을 덜어 올리지도 못하고 내려보내지도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코에 걸려서 맨날 올리면 콧물이 나고 이러면 오도 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콧물이 나고 내려가면 그냥 저도 내려보니까 콧물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안 나요. 근데 내려보내니까 몸은 편한데 문제는 이게 치료 방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장갑막이 좀 더 들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갑막이 또 들어올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갑막이 이제는 장갑막이 좀 올라오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이게 윗배가 막 쫙 하면서 배 속 깊숙한 곳이 이게 좀 뻐근하게 이러더니만은 이제는 그런 뻐근함이 잘 안 느껴져요. 한 50% 정도 그 뻐근함이 그냥 좀 약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강렬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또 잠을 자는데 어제도 장갑막이 좀 올라와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안 잤거든요. 그냥 아주 잘 잔 건 아닌데 장갑막이 올라와서 처음에 막 뻐근해서 막 뒤척뒤척거릴 때보다는 한결 낫게 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응을 하니까 내 몸도 적응을 하니까 갑자기 올라오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막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내 몸을 뒤척뒤척 하면서 강제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은 초저녁에 누워서 그냥 똑바른 자세로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자세로 일어난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은. 뒤척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안 뒤척여도 그냥 잠 잘 자는 거야. 우리가 뒤척인다는 건 뭐가 몸에 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냥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안 될 때는 뒤척여서라도 혈액순환을 시켜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점점 좋아지면, 저도 똑바로 자서 똑바로 일어난 경험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희한하게 균형이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는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 아내 상황은 제가 듣기로는 다리에 찼던 거, 다리에 처음에 이제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왼쪽 다리 거의 천을 다시 찼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4일, 5일 만에 쭉쭉쭉쭉 이게 빠지더니만은 4일, 5일이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왼쪽 다리는 거의 안 차고 있고, 안 찬 것 같아요. 그 왼쪽 옆구리는 여전히 250 정도를 차고 있고, 왼손은 230에 200, 그러니까 원래 230을 양손에 저희 아내는 찼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200 정도를 더 차고 있다. 그 왼손에 200 정도를 더 차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기립근이 왼쪽으로 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 약간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겨드랑이를 이렇게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겨드랑이 쪽 힘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뭐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바를 당겨보기도 하고 왼쪽으로 스트레칭 바를 당겨보고 양쪽 겨드랑이 힘, 팔 힘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길건이요 왼쪽으로 돌아오면요 왼팔에 힘이 진짜 들어와요. 오른팔하고 힘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느껴요. 그냥 부드럽네 뭐 이렇게 좀 세게 당기더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길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와, 이 힘 차이가 오른팔은 석석 되는데 왼팔은 한 절반 이상으로 힘이 안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절반이 뭐야 한 3분의 1 정도밖에 힘이 안 들어온다. 너무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길이끈이 왼쪽으로 싹 돌아오잖아요. 그럼 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오른쪽이 좀 더 세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와 느낌은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오른쪽으로 당겨보고 그냥 테스트 할 때, 길이끈 테스트 할 때 겨드랑이 이 운동을 이렇게 좀 해보면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 체육시설 걸린공원에 나가서 제가 이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가 덜썩덜썩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오른팔로도 해보고 왼팔로도 해보면 딱 느낌이 와요. 길이끈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오른팔은 되게 쉽게 되는데 왼팔이 진짜 힘들게 잘 안 돼요. 막 힘을 꽉 줘야 되고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왼팔이 상당히 부드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오른팔이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야. 원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약간씩 아프면서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왼팔보다 힘이 더 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팔로 피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기억해 놓고. 제 아내는 하여튼 왼손, 오른손에는 230, 왼손에는 430 그렇게 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슬슬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옆구리는 아직도 오른쪽이 세구나.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에 250 차고 있고, 다리 문제는 해결이 됐구나. 그러니까 다리는 뺐구나.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오른손 230, 왼손 230에다가 200을 더 차고 있으니까, 아직 200만큼 길이끈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겨드랑이 운동을 해보니까 왼쪽 팔의 힘이 확실히 약하다라고 판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서, 테스트를 자주 테스트를 위한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라면. 그죠? 그쵸. 그것도 테스트가 됩니다. 그죠? 겨드랑이 쪽 오른팔로 당겨보고 왼팔로 이렇게 당겨보고 이러면 힘 차이가 느껴지면 왼팔에 힘이 안 들어오면 길이끈 운동을 왼쪽으로 자꾸 조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길이끈 운동 또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컨디션 떨어져요. 그죠? 컨디션 떨어져요. 왼쪽으로 넘어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컨디션 떨어졌는데 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 잡기에 와서 이제 막 다리 문제를 어떻게 해보기는 좀 어렵고, 뭐, 그래도 테스트는 해봐야 되고, 옆구리 문제 테스트 해봐야 되고, 길이끝 문제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뭐, 걷는데 제가 그랬죠. 걷는데, 이상하게 상체가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길이끝이 왼쪽으로 돌아갔다. 또 뭐, 사람이 어리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꼬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길게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씩 더 돌아가니까 몸이 씩 좀 꼬인다 느낌 막 꼬이면서 어떤 느낌은 이런 느낌도 저는 느껴요. 등짝에 혈액이 꼬이면서 등짝이 이렇게 쪼여들면서 따갑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느껴봤는데 어제도 한번 느꼈어요. 길이끈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니까 어떤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뭐 등짝 쪽으로 약간 혈액이 좀 X자로 꼬이는지 뭔가 하여튼 꼬이면서 등짝 피부가 따끔따끔 자꾸 그러더라고요. 쪼여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길이끈 왼쪽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해서 풀어주는 운동 반대로 이렇게 길이끈을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등짝 쪼여드는 느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에 체크할 수 있는
뭐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요, 내 몸이 자꾸 바뀌면서 정상들도 다른 정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 몸이 적응이 되면서 원래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뭐 이런 저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변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컨디션만 떨어졌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또 다양한 형태로 뭐 어리해지기도 하고 등짝이 따갑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저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음. 장관막을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장관막을 조금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통제하겠다는 건 내가 뒤로 뛸 거냐 말 거냐. 그 뒤로 안 뛰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또 해주기는 하고 또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장관말 좀 통제하고 나니까 또 기립근 문제가 또 약간 이 기립근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아예 안 할 때는 약해지니까 또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 기립근이 너무 쉽게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어제 운동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기립근 운동도 그렇게 뭐 특별히 한 번 정도 이렇게 세게 당겨 봤나. 그리고 이렇게 팔 동작으로 이렇게 뒤로 걸으면서 좀 했는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쑥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너무 쉽게 돌아간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돌아간다는 건 이제 중량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드리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자꾸 어이구 그럼 어떻게 되지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뭔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돌아가면 좋죠. 그 운동 전신 운동하면 되죠. 전신 운동. 또 돌아가면 어때요? 또 반대로 운동하면 되죠. 길면 왼쪽으로 돌아가면 반대로 운동하면 되잖아요. 뭐 왼쪽 옆구리가 세지면 오른쪽 옆구리로 운동하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거 없거든요. 뒤로 뛰어서 많이 뭐 상간막이 올라오면 앞으로 수그리면 되고, 앞으로만 걸으면 되고, 그러면 되죠. 이거 통제만 하면 되니까. 전, 뭐 이제 비대칭 운동을 하기 어려우면 전신 운동하면 되죠. 전신 운동하고 상체로 피를 좀 끌어올리던가. 또 너무 끌어올리면 또 장관막이 또 같이 들려 올라오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때는 또 스쿼트도 한 번씩 해주고, 좀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막 자꾸 단순한 방법 찾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건지 자꾸 생각하시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해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시더라고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안 찾는 사람한테 뭐가 하나님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구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자,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들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